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9일 전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좀 하다가 기침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양세형 씨가 100억대 건물을 빌딩을 샀다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죠.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1993년도에 준공되었고 채권 최고액이 9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으로 하는 곳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 업체 등이 임차한 것을 강점으로 판단해서 매입했다. 글쎄요. 뭐 본인이 개그맨을 위한 그런 어떤 양성 학원이나 뭐 자기 사업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위해서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 조금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해할 수는 있는데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해서 75억이라는 대출을 했다. 미친 짓이죠. 제가 뭐 공유 오피스에서 이제 뭐 천년만년 새로 줄지않을지 모르겠지만 저 공유 오피스가 견디다가 못 견디고 나가면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거의 없죠. 공유 오피스가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실질적으로 공유 오피스가 어떤 데 들어와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봅시다. 공유 오피스가 임대 시장이 좋은 데에 공유 오피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임대 시장이 좋으면 임대 수입이 좋으면 공유 오피스에 세를 안 줘요. 공유 오피스는 뭐 싸게 내가 턴키로 얻어가지고 세 안 나가는 곳을 턴키로 얻어가지고 자기네들 마케팅 힘으로 쪼개서 그죠? 사무실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리가 뭐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 나름대로 뭐 좀 그 업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잘 되고 뭐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서 조건이 안 맞으면 임대 수요가 딱 와서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은 싸게 얻어가지고 이걸 쪼개서 지금 월세를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 뭐 사기꾼한테도 놓고 스타트 기업 하는 애들한테도 놓고 생각 없는 사람한테도 놓고 이렇게 그냥 싸게 그렇게 놓다가 어느 순간 그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공실이 많아진다, 임대 놓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예요? 싹 뺍니다. 부담 없이 빼버려요. 안 빼면 바보니까. 왜? 상가 건물로서 공실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 다시 채워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래서 공유 오피스 업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무슨 뭐 스타벅스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의미부여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끝물입니다. 이런 건물의 가장 좋은 모습은 그냥 치과 원장님이 내가 돈 벌었으니까 또 그냥 내 인건비만으로도 유지되니까 가지고 건물 가지고 몇 개 밑에 약국 세놓고 자기는 이제 의대 떨어졌으니 그래도 밑에 뭐 일반 가정의학과라도 하나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처남이 뭐 한다고 하니까 뭐 사무실 하나 주고 딸내미가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이제 뭐 할 거 없다고 그러니까 뭐 커피숍 하나 내주고 그냥 뭐 수익률 없지만 그냥 내 가오 내 주변 사람들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 정도의 사이즈 건물이에요. 이걸 갖다 공유 오피스가 과연 이 2층에서 5층 정도 되는 저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작은 걸 가지고 얼마나 임대를 놓기 위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겠어요. 마케팅 못해 이거.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기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다니다가 한번 쭉 보세요. 응? 어느 정도 공유 오피스가 들어가는 곳은 새가 안 나가는 곳이라고. 새가 안 나가는 곳을 얘네들이 임차를 해서 더 작게 쪼개 가지고 그죠? 고시원처럼 파는 거죠. 우리 고시원도 약간 좀 그런 개념이죠. 도저히 건물 자체가 비어 있고 새를 놓을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진짜 공부하기 위한 고시원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살벌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쌌어요. 고시원이. 지금 고시원 가격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신림동이니 뭐니. 저도 뭐 한 신림동에서 한 1년 있었으니까. 아, 이게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공유 오피스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그죠? 아무 의미 없는 형태다. 이거를 갖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고 여기 뭐 다른 얘기 주저리 했는데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 109억에 매입을 했으니 대출 금액은 75억이고 25억에 한 35억은 내지 않았을까? 세금에서 뭐해서 한 40억을 내지 않았을까? 글쎄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상가 건물이나 이런 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채권 최고액이 거래 가격이에요. 채권 최고액이 거래 가격이고 심지어는 이 가격에 취등록세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건물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건물이 안 팔리니까 그죠?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 건물로 낼 수 있는 빚으로 이 빚으로 이 건물을 가져가세요. 나는 당신이 빚 져주고 나는 돈 뺄게요.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을 했을 때 109억이면 그죠? 우리 한 달에 얼마가 나와야 돼요? 1년에 그 제가 그 20배라고 했잖아요. 20배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1년에 5억이 나와야 돼. 그럼 월 5천만 원 정도의 임대 수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 가치를 봤을 때. 그런데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품이나 뭐나 이런 걸 뺀다라고 했을 때 뭐 갭 투자니 뭐 일단 뭐 이상한 뭐 그 레버리지 효과 이런 이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쉽게 계산합시다. 적어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월 3천이 나와야 돼요. 월세 수입 3천이. 그런데 2층서부터 5층까지 지금 현재 약 한 60평 정도 되는 건물. 그러면 공유 오피스텔이 4개 층을 쓰고 있는다라고 해도 6, 4, 24, 240평이란 말이에요. 240평에서 그죠? 평당 10만 원씩 임대를 놔서 10만 원 이상씩 얘네들이 임대를 놔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그 양세형 씨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이상을 받아서 평당 10만 원씩 해서 그렇죠? 240평이니까 그러면 공유 오피스텔을 5평을 갖다가 50만 원을 주고 쓴다? 공유 오피스텔 왜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평당 10만 원씩이면 안 들어가죠. 예? 5평을 쓰는데 50만 원을 낸다? 거기다 보증금 있을 텐데. 그죠? 예? 공유 오피스가 들어갈 업종이 있으려나요? 여기에? 이런 월세를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근데 핵심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양세형 씨 건물 보고 가지고 우리 딱 느낄 건 뭐냐면 일단은 109억을 다 줬다라는 얘기는 다 줬다라고 하면 호구짓 한 거고. 예. 이제 원래 그 관종들이시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부풀리는 거 좋아하고 부풀리는 거에 태그 거지 않아요. 그죠? 내가 활부로 차 끌고 다녀도 야, 너 좋은 차 뽑았다. 출세했는가 보다.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채권 최고의 75억이라고 했을 때 109억이다. 그러면 진짜 10억이나 20억을 냈어도 큰 돈을 낸 거다. 그래도 난 100억짜리 건물주가 된 거야라는 100억, 109억이라는 이제 세금을 내야죠. 보유세를. 109억이라는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공유 오피스가 들어와 있다, 임차 사항으로. 이 안정적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가장 끝판이다. 공유 오피스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실이 딱 생기는 순간 공유 오피스 업체는 빠지고 회복할 수 없는 공실로 간다. 그러니까 다른 개별 종목이 들어와야 그 업종이 잘 됐을 때 오래 가는 거예요. 그죠? 치과가 들어왔다, 뭐 한의원이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사무실로서. 근데 뭐 그린 생활 시설이니까 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도 되게 이제 그 권리금을 받고 팔을 수 있는 업종이 있죠. 누군가가 치킨집을 하다가 그죠? 여기서 오래 했어요. 교촌하다가 이제 교촌하기 싫어. 이 사람 팔았어. 그래도 개동치킨 하는 사람이 약간의 권리금을 줘야죠. 치킨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설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종이 들어왔을 때 그 건물의 임대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공유 오피스는 들어올 종목이 없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사이즈가 작으면 고시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 크기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말이 공유 오피스지, 공유 오피스라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브랜드가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라면 그 이름을 기사에 쓰지 않았을까? 제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뭐 혹시 확인이 되시는 분은 뭐 댓글 주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냥 고시원을 공유 오피스라고 하지 않을까? 숙박을 하지 않는 거의 고시원 수준의 그래서 공유 오피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나 이야기했는데 앞 시간을 좀 까먹어서 경매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화가 나서. 제 마음속에 아직 화가 가라앉지가 않아가지고 경매 방송 채널을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작하면 뭐 꾸준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택 제시도 공공주도형으로 궤도 수정 필요하던 경기도형 사회주택. 그죠? 물론 뭐 이런 사회주택을 그렇게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이 사회주택이 들어옴으로써 가격의 표준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무조건 임대 시장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을 테고. 그죠? 그런데 주택이나 주거 문제를 사회주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이건 고민하지 않은 생각인 거예요. 특히 진보 진영에서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임대주택 늘려서 서민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해줘야겠다. 그래야 된다 사회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자고요. 예.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을 위한 시장을 가난한 사람들을 부동산 시장에서 집중한다? 좋은 것처럼 보이죠. 좋은 것처럼 보이죠. 예. 기존의 부동산 시장을 싹 죽여놓고 부는 그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꿔야 되는 거지. 부를 나눈다? 글쎄요. 예. 그 나누자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나누자고 하진 않아요.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나눠야 된다. 이것이 옳은 사회다. 근데 그거 참 나쁜 생각 아니에요? 예. 도대체 자기는 한 게 뭐가 있다고 나누자고만 해요. 사회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만족을 할까요? 그죠? 지금 뭐 SH 있고 GH 있고 LH 있고 뭐 형태는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우정사업본부 유휴지 781m 제곱을 활용하여 그죠?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공공에서 관리하는 곳은 뭐든지 처집니다.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공공에서 사업해가지고 민간보다 앞서는 경우는 없어요. 예. 민간이 안 할 때 이제 공공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보건소에 몇 번 갑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예? 아니, 시골 지역은 보건소가 많아요. 많은데 다 있으니까 면 단위로 다 있고 뭐 그 간호사들 배치되어 있고 간호사들이 준의사처럼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처방 모르겠어요. 이제 처방이나 뭐 어느 정도 범위가 좀 늘어나죠.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은 의료 행위 범위에서. 그런데 보건소에 가는 사람이나 거기 왜 가요? 일 열심히 하려고요? 사회 열심히 봉사하려고? 안 된다니까요. 공공은 투입된 금액의 50%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라는 이야기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이 너무, 그죠? 안 되어 있고, 주민, 이제 서민층의 어떤 그 주거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게 주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게.
임대사업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공약을 걸고 나오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 건지 부동산에. 그러니까 국진당은 잘하냐? 아니, 국진당은 비교하면 안 돼. 근데 거기는 그냥 포기.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거기는 기대하면 안 돼. 그냥 포기고 거긴 포기고. 그나마 좀 정신 차려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이나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진보 진영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그 시대에 동떨어진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은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뭐 애들도 아니고 근데 그죠 성인한테 애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애들 같은 소리만 많이 해요. 감성만 자꾸 건들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자, 도봉구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이건 뭐 얘기된 거죠. 얘기된 거고. 도봉구 아파트가 올랐다라고 또 한참 떠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더니 이제 또 많이 떨어졌대요. 근데 여기가 그 자가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오르든 내리든 별 큰 지장 없는 동네예요. 그냥 오르면 올랐다 하고 사려면 되고 내리면 내렸다 하고 사려면 돼요. 새로 뭐 크게 집 사는 사람 서로 옮기는 건 있겠죠. 그렇게 수요가 크지도 않고 자가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 내렸다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야 올랐다라는 이야기 나올 때는 거기에 뭔가 분양을 하려고 하는구나. 분양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그 기사를 먼저 깐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 것 같고. 예, 그렇죠. 뭐예요? 3억 8,200. 1988년도 58m 제곱 2층이 3억 8천. 최고가 대비 2억 원에 하락했다. 58m 제곱이 3억 8,200 이상한 게 아니라 5억이었다는 게 이상한 거죠. 3억 8,200도 뭐 싸지 않은데. 예, 이제 중저가 아파트가 3억대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의미 없는 소리고. 맨날 한 얘기 또 하는 거고 뭐. 예, 자꾸 폭락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글쎄요. 아파트값 폭락, 집값 폭락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이 집 싸게 사고 싶어서 집값이 내려야 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왜 강남이나 서울 특정 지역의 집값이 비싼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내비두세요. 50억을 하던 100억을 하던 200억을 하던 아니 본인들끼리 집값 올려서 세금 더 낸다는데 내비두라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갖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그거 부러워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응? 뻔히 아는데 제 벤츠 타느라고 씨 기름값에 세금에 뭐에 맨날 차 때문에 쩔쩔매는 거. 어? 그 녀석이 벤츠를 샀던 뭐 했던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는 거고 걸어 다니면 되는 거고 아니 내가 뭐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자연을 만끽하면서 다니면 되잖아요. 예?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왜 서울 애들처럼 꼭 서울에 강남에 집을 사야만이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너무들 그러니까 성장 과정부터 직장 다니고 쭉 살아오는 과정들이 그죠? 본인들이 얼마나 단순한 그 가치관에 빠져 있는지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강남이 100억 이하짜리 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100억 이상씩 해주고, 한 1000억씩, 막 500억씩, 막, 예? 세금 잔뜩 내고, 보유세 잔뜩 내고, 자기들끼리 양도세 잔뜩 내고, 갑자기 증여나 상속이죠. 갑자기 내가 훅 가버리면, 어? 한 50% 집값에 50% 세금 팍 내야 되고, 어? 아이고. 시골 삶이 이렇게 저간다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농사 거의 뭐 일주일에 지금 5일을 가는데 막 요즘은 일찍 자요. 하루에 막걸리 2병을 못 마셔. 한 병 먹으면 자야 돼요. 이제 물론 뭐 큰 걸로 막걸리 큰 병으로 마시긴 하지만 왜냐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좀 힘든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는데 보면 시골에서 음식 반찬이나 뭐나 있잖아요. 야채나 그죠? 적당 그러니까는 마트에서 파는 거는 시골 사람들이 보기에 버리는 거 파는 거예요. 버리는 거. 저런 거 안 먹어요. 그냥 버리지. 예? 원체 야채값이 비싸니까 뭐 그 대형마트에 가 보면 이렇게 포장해 놓고 뭐 마치 이렇게 파는데 은근히 시골 사람들이 돈은 없지만 아니 자기가 해 먹는 건 좋은 거 골라 먹죠. 밥 세끼 잘 먹고 여유롭게 살고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원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죠. 뭐 집값 하나 가지고 뭐 참 특히 음마 아파트 보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 지나오게 뜨고 맛집 보면 그 뭐 저기 뭐야 희망 고문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야 20년 동안 재건축한답시고 이제 아직 철거도 안 했는데 철거하고 뭐하고 정리하고 또 싸우고 지고 볶고 뭐 글쎄요. 아무리 빨리 지금 땡에서 들어간다고 해도 한 33년은 걸릴 텐데. 그럼 2006년, 2007년, 그럼 거의 30년 만에, 예, 30년 만에 재건축해서 들어간다는 이유로 인생의 30년을 그지 같은 데서 사는 거잖아요. 그지 같은 데서. 그죠? 세금 내가면서. 세금도 많이 내가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집값이 두 배가 되는 거. 아니, 저는 환영해요. 아니, 세금 돈, 왜 그걸 뭐라고 하냐고. 당신 꼭 음마 아파트 사야 돼요? 내비두라니까. 그냥 지들끼리 비싸게 팔고 사고 하든 예? 빌딩을 100억에 사든 뭐라든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그 뭐 가치 없는 일에 목숨 걸고 돈 거는 사람들을 뭐하러 쫓아요. 예? 아니 30억짜리 4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뭘 더 얻을 수 있는 건데. 요즘은 이제 학군 이야기 안 하더구만. 예? 몇 년 전만 해도 학군 가지고 그 지랄 떠들더니 요즘 학생 수가 막 그냥 팍팍 줄어드니까 이제 학군 이야기를 안 하더구만. 결국은 다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부자들의 그 허영심 있잖아요. 그 누구야? 이번에 그 저기 문제가 됐던 전 총조. 그죠? 자, 얘가 그 롯데타워죠. 롯데타워의 그 뭐야? 시그니엘? 뭐 여기 사는 거를 뭐 폼 잡았다고 하는 건가요? 그죠? 근데 뭐 시그니엘의 월세로 뭐 매매나 전세로 그 폼 잡으려고 시그니엘을 산다네. 이거 하려고 이거 한번 잡으려고 누구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비싼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 연애 안 해봤어요? 누구하고 밥을 먹냐가 제일 행복한 거야. 예? 누구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 라면 끓여 먹을 때. 예? 데이트할 때 우리 그죠? 텐트 하나 들고 가서 야외에서 꼭 연애할 때 그거 하잖아요. 텐트 들고 가서 야외 가서 이렇게 어? 예. 저는 그 저기 막 목살 잘 구워 먹었어요. 집사람하고. 그 조그마한 불판 갖고 다니면서 차는 다마스였지만 근데 뭐 주말 내내 좋지 뭐 제일 좋았지. 어? 꼭 비싼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도 그렇잖아요. 잠자리도 누구하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하고 같이 사냐? 예? 내가 어느 곳에 사냐? 그 집, 이 집을 부러워해서 이게 그죠? 우리 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막 그런 거 자랑하는 친구, 시계, 차, 집, 뭐 다 막 자랑하고 자기를 부러워하기를 바라는. 글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브랜드도 모르고 관심 자체도 없고 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예, 제 삶에 대한 가치를 자존감이 높아서 예,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누가 어떻게 사는데 난 저 사람처럼 못 살아서 불행해? 이런 생각은 뭐 그렇게 살면서 많이 가져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조금 부러운 적은 있었겠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맨날 뭐 서울 시내에 그냥 뭐 어떻게 집 한 채만 팔리면 아주 중개를 해요, 중개를. 이게 싸게 팔리면 폭락했다 떠드는 놈들, 또 이게 비싸게 팔리면 뭐 집값이 다시 회복된다 떠드는 놈들. 집은 한 채인데 중개하는 놈은 몇 놈이에요, 도대체. 참.
예, 그거 가지고 막 무슨 삶의 목숨을 걸고 참 불쌍한 겁니다. 예,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고.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집을 저기 할 땐 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 학군을 위해서 남편의 출퇴근 시간을 희생시키지 말아요.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주도해서 해야 된다. 버립니다. 진짜 분명히 얘기하지만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확률상 성적은 조금 더 잘 맞을 수는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하지만 인생을 조집니다. 예. 저는 그거만큼은 제 경험상 제 주변 쭉 봐도 보면 아이들이 독립심이나 사회성이나 실질적으로 경쟁력, 사회적으로 얘네들이 나와서의 경쟁력을 봤을 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면 아빠가 어느 정도 아이들하고 교감을 쌓고 가느냐.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아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엄마들이 아들 끼고 들어가는 순간 걔는 망합니다. 예. 그거 고스란히 그 엄마가 뒤집었습니다. 볼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나이 또래도 아직도 엄마 품에서 있는 사람들 보일 거예요. 보일 건데 특히 딸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또 친구처럼 많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일단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시키고 훈계시키는 것은 아빠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아들은 절대적입니다. 예. 그 부동산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영끌족 뭐 이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어차피 뭐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 영끌족이라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죠? 예, 빚을 내서 샀지만 또 그만큼 뒤에 스폰서들이 있는 거죠. 주변에서 많이 도와줄 그 가족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좀 있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산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영끌족 글쎄 뭐 있겠죠. 예, 예. 무리해서 산 친구들도 있겠죠. 많이들. 그런데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을 잘 사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예?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근면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수익률에서는 사실은 그 부동산이 월등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는. 그런데 부동산에 집착하고 부동산을 사고 영끌을 했던 뭘 했던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다른 데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나 다른 데서 유행수를 바라는 사람보다 근면해요. 잘 견디고 열심히 찾고 근면해요. 그 근면함이 원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외로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가지고 막 놀리고 싶고 너 니들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근데 의외로 근면해요. 잘 견뎌내요. 알뜰하게. 이 K배터리 주주들 절규. 아, 에코프로 주주 A씨 이분 참 많이 나왔던 것 같던데 그죠? 이분요. 대머리 아저씨. 예, 유튜브 채널에서. 예. 그런데 쭉 했는데 그죠. 지금 폭락했는데 이제 3년으로 봤으니 저는 뭐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하여튼 다른 거보다는 도박을 해서 망한 사람이나 뭐 주식을 해서 망한 사람은 사실 회복하기 힘들죠. 근데 부동산은 그런데 이제 경매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경매로 돈 벌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제 책에다 29금이라고 썼던 이유가 사실은 30살 되기 전에 경매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부동산 경매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제가 지금 경매 채널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예, 진짜 없어요. 그리고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들 뭐 이야기하는데, 이게 본인이나 조용히 버세요. 그걸 뭐 몇 푼이나 벌겠다고 유튜브 했었고, 광고 했었고, 뭐 사람들한테 강의한답시고 하고, 그만은 같이 안 됩니다. 그만은 같이 안 되고. 경매 절차나 뭐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이 대단한 것도 없고요. 요즘은 이게 지금 20년 동안 전산화되고 20년 동안 경매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듣는 것보다 그죠? 그냥 인터넷에 서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충분할 만큼 누적돼 있어요. 20년간. 사례도 뭐 각종 사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근데 되게 보면 그런 것도 찾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뭔가 얻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전문가 찾아가 봤자,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 찾아가 봤자 경매 관련해서 배울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예,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좋은 학원 쫓아다닌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이고, 벌써 한시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특별한 주제는 뭐 크게 없었던 것 같고, 배터리 아저씨가 불안불안했어요. 네, 이 양반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약을 너무 파는구나. 예. 남들한테 돈 벌어주겠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저한테 정보를 얻어서 돈을 벌 수 있다? 아유, 씨, 나도 빚쟁인데, 나도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설사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에, 그리고 그런 거 이야기해봤자 진짜 좋은 거면 여러분들한테 자랑짓거리하는 질투심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면 거짓말만 하는 거고. 에,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게 부동산 유통 혁명가라고 제가 지금 자칭인데 진짜 제가 부동산 유통 혁명가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유통 혁명가예요. 부동산 혁명가가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그 가격을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당한 가격에 부동산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 그죠? 부동산이 한쪽에선 폭락해서 누군가는 망하고요. 또 그걸 갖다가 또 누군가는 폭등으로 팔아먹고. 그죠?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왜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부동산까지 공부해야 되냐고. 예? 그것도 공부해야 된다? 아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뭐 살벌한 세상에 뭐 부동산도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공부한다고 또 나아지냐? 나아지지도 않아. 유통구조라는 게 유통이라는 게 그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사회에 기여한 것이 있을 때 그 돈이 정당해지는 겁니다. 그죠? 제가 암호화폐가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제 주장이 뭐냐면 일단은 암호화폐가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냐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미리 산 놈들한테 기여하는 거지. 그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기여를 하는 거지. 암호화폐를 거쳐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 안 낸대. 뭐 외국에 수수료가 없대. 근데 세금을 왜 내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어기고자 하는 애들이잖아요, 지금. 어? 무엇인가 내가 돈을 번다라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무엇을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거냐는 거죠. 농사꾼이 농사 짓는 것은 생산물에 대한 기여가 분명히 있어요. 1차 생산물은. 뭐 우리 아티스트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여가 안 됐을 때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진보단체 중에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술인들한테
스타들만 돈을 많이 벌고 자기들은 돈을 못 번다. 최저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을 예술인들은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아니 시민들이 관심 없고 제가 피리를 불던 제가 캐스터렌치를 치든 제가 탬버린을 치든 본인은 예술인이라고 하지만 대중이 그죠? 그 사람한테 감동을 못 느끼고 있는데 어? 왜 줘야 되냐고 예술인이라고 줘야 되냐고 그 사람 공무원이야? 그게 예술은 배고픈 거잖아요. 거기에서 크게 시민들한테 감동을 줬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만 예? 수준 이하는 아예 그냥 무시되는 거잖아요. 별로 좋지도 않는 음악 듣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앞뒤 안 맞고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